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리입니다. 흔히들 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 시즌이 겹치게 되는 7, 8월에는 아파트 분양 시장의 비수기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수도권에 역대 최대 물량이 쏟아지는 등 예년 여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 재건축발 훈풍을 시작으로 해서 이 분양 물량도 분양 시즌을 이 열기에 편승하기 위해 분양 타이밍을 앞다퉈서 너도나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워진 열기를 과연 제가 타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세워나가 보시면서 올바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한 부동산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으로 여러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모셔봤는데요.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도 알찬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금리의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을 대표하는 빅3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빅3는 과연 어떤 투자처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에 내 돈을 맡겨놔봤자 은행 이자가 쏠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주 자금을 주식이나 혹은 부동산에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동산 수익형 빅3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 매물인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품군들이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의 빅3로 꼽히고 있는 건가요? 일단 빅3를 말씀드리려면은 일단 오피스텔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인기를 받는 게 이 점포용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네. 뭐 흔히들 다가구 주택이라고 얘기하죠. 오. 실제 주인이 위층에 거주하면서 네. 밑에는 이제 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이제 1% 시대가 된 지 꽤 오래 지속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도 제로 금리를 향해서 좀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 2,300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은행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쭉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네.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금리가 하락도 했고 이 수익형 부동산도 수익률이 약간 좀 하락은 했어요. 근데 금리가 하락하는 폭에 비해서 이제 좀 완만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느끼는 이 체감 수익률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수익률 같은 경우도 뭐 5.35%에서 지금은 한 5.15% 이 정도로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네. 금리가 한 2.5% 있다가 이제 1%가 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이 1% 벽이 언젠가 깨지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2,300조라는 막대한 자금이 흐름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 정기예금 금리 그거랑 수익형 부동산의 이 차익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유망한 상가가 하나 분양을 한다. 그렇지만 경쟁률이 치솟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월세 받는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3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오피스텔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좀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죠.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오피스텔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올해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10년 만에 최대치인 한 10조 원 정도가 오피스텔 시장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뭐 매매라든지 분양 포함해서 한 10조 원이 들어왔는데요. 뭐 임대수율이 조금 하락하고 뭐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피스텔에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도심 지역 그리고 역세권에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공급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뭐 업무 지구가 물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차후에는 조금 공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심중히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 오피스텔 수익률은 5% 이상만 나도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상가인데요. 이제 상가는 아무래도 오피스텔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높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한 5%다라면은 상가는 좀 한 6%에서 7%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 또 임대료 상승폭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명동이나 을지로 같은 경우가 한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당 한 23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한 10평만 돼도 한 달에 무조건 230만 원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에 많은 돈이 또 투자가 되고 있고요. 또 상가 중에서도 분양상가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아파트 분양이 호황을 이루다 보니까 네.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안정적으로 그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요. 예. 또한 이 업종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업종이 겹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요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요 이제 그러니까 상가 겸용, 점포 겸용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건 다가구라고 얘기하고 흔히들 뭐 통매물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은퇴 세대가 많아지고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월세를 받으면서 또 그 꼭대기층에는 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주도 해결이 되고 또 임대 수입도 받을 수 있는 이게 가장 많은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돈이 여유가 있으신 자산가 분들은 이 꼬마 빌딩 같은 거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한 높을 필요도 없습니다. 4층 정도 5층 되는 빌딩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 뭐 20억, 30억 투자를 하셨는데 월세를 한 달에 한 1,000만 원 내외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빌딩도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상 수익형 부동산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요. 도심권, 또 역세권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저희 주제가 그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희 세미나에 한번 참여를 하신다면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좀 더 폭넓게 알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대표 빅3 상품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도심권, 역세권,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잘 따져보시고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좀 더 높으시다면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영유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금리 1% 시대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전략 꾸려주실 거고요. 7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날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라는 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만큼 미리미리 꼼꼼하게 점검받고 진입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이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으로도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는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에 거주 중인데요. 네. 제가 서울의 용산구 후암동 예. 미주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미주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몇 평대 혹시 보셨나요? 이게 한 226세대인데요. 네. 한 36년 된 거래요. 네. 22평이에요. 그 동수가. 네, 지금 그 재건축을 세대수가 바라보고 다 아무래도 22평인데요. 소형 평형대 진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진입해도 무방한 부동산인지 저희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투자 목적으로 하시면 혹시 뭐 전세 놓고 투자하실 생각이신 거고요? 그렇죠. 전세 끼고요. 혹시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예,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네. 뭐 4억 3천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매매가가 그 정도 되고 전세가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고요? 전세가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 한 1억 6천 정도 받을 수 있대요. 예, 아마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오래됐잖아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3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어쨌든 좀 재건축의 그런 이점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예, 그러니까 후암동 미주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서울역에서 굉장히 가깝죠. 서울에서 가깝고 또 뒤로는 남산을 끼고 있습니다. 남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뭐 거주 환경도 좋은데 이 후암동 지역이 조금 노후된 주택가들이 많잖아요. 그 노후된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개발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주 아파트 바로 밑에 이제 브라운스톤이라고 아파트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고급형 뭐 빌라 측에 가깝거든요. 한 매가가 10억이 좀 호가하는 그 정도 아파트예요. 바로 밑에 이런 또 고급 아파트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옆으로 보시면 이제 동자동 쪽이 이제 다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이 서울역 대로변으로 해서 호텔이 들어선다거나 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고요. 요 위쪽으로는 앞으로 또 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요 새로 생기는 아파트도 뭐 호가가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용산은 좀 크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으세요. 용산이 지금 뭐 지구 단위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용산이 용산역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2013년에 좀 이제 사건이 있는 바람에 좀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조금 덜 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서울역부터 용산 그리고 이 한강 부까지 이어지는 개발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구가 현재 지금 용역을 내놓은 상태고요. 내년 말까지는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고 개발이 들어갈 건데요. 네. 이 후암동도 지금 이제 용산에서 지구 단위 계획 중에 좀 특별 계획 구역으로 좀 지정될 예정이거든요. 네.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뭐가 좋으냐? 아무래도 용적률을 조금 상향받는다든지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주 아파트도 그 중에 하나로서 꼭 재건축이 돼야 되는 아파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그건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조금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강남처럼 막 단기간에 재건축 아파트 상승을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혹시 여쭤보이는데 이 단기간에 뭐 차익을 노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시간을 길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를 판단을 못해서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뭐 단기간 한 2, 3년 안에 내가 차익을 보고 뭐 투자 그 수익을 올리겠다. 네. 그렇게 접근하기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좀 시간을 길게 보셔서 뭐 한 5년에서 10년도 시간을 길게 보신다면 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네. 이제 뭐 강남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대폭으로 상승을 하는 네. 그런 건 조금 기대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보신다면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혹시라도 네. 나는 짧게 봐야 된다 하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기간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만약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저희가 그 투자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올라온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네, 휴대폰 끝자리 7305번님께서 보내주셨나요? 마곡동 벽산 아파트와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 더 투자 가치가 있는지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문의해 주셨나요? 평형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두 지역의 아파트 꼽아주셨습니다.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아파트가 조금 더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두 개 예를 들어준 아파트가 솔직히 말씀 다 좋거든요. 네. 예, 다 좋은데 어쨌든 이 강서구라는 지역이 어쨌든 마곡 지구가 조성되는 곳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요. 마곡 지구 내 아파트들, 특히 뭐 마곡 엠벨리 같은 경우들이 좀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면서 이 주변의 아파트들도 예전에 많이 하락했었던 게 상승하면서 좀 전고점을 회복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강서구로 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마곡지구가 여기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 위로 해서 여기 벽산 마곡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벽산 마곡 아파트 보시기에도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한강 조망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고요. 또 뒤로 이제 산이 하나 있기 때문에 뭐 공기도 쾌적하고 거주하시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또 크게 공원이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뭐 서울 서남을 제일센터라고 펌프장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하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주 환경은 지금부터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요 마곡 아파트도 뭐 가격이 한참 좀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서 정고점을 거의 회복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요 아파트가 하나 약점이 있어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주변에 뭐가 없냐면 학교가 없습니다. 그죠? 학교가 근처에 예. 없고 또 지하철을 접근하시기에도 약간 좀 거리는 있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금 불편한 감수하더라도 뭐 한강 조망 또 마곡 지구에 대한 수혜를 받아보시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가도 올라가고 좀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밑으로 보시면 요 우장산 힐스테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보시기에도 굉장히 대단지로 조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성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여기도 우장산을 끼고 있어서 공기도 좋고 여기는 역세권이네요. 그렇죠. 발산역하고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편의성이 있고요. 네. 또 주변에 백화점, 상권도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고요. 또한 여기에 또 장점 말씀드리면 학군이죠. 바로 길 건너 보시면은 뭐 외국어 고등학교, 명덕 외고가 있고 뭐 중학교, 초등학교 굉장히 학교가 많습니다. 왜 학군을 말씀드리냐면은
이 마곡지구에 아무래도 좀 수준 높은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주할 때 첫 번째 고려할 게 뭐냐? 바로 이 자녀들의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좀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그런 이주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바로 단지 앞으로 병원이 들어오죠. 이대병원이 들어온다. 이런 수혜까지도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보니까 가격 하락이 여건이 크게 없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두 개 다 괜찮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죠. 좀 역에서 가까운 거, 좀 역세권의 아파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금 여력만 맞추시다면은 우장산 힐스테이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 여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아파트 각기 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벽사는 한강 조망은 가능하지만 역세권이나 학구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힐스테이는 한강 조망은 가능하지 않지만 역세권과 학군이 잘 조성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우선 본부장님은 역세권과 학군이 잘 조성이 된 힐스테이트에 한 표를 더 주셨으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상담 이어가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좀 풀어내 드릴까요? 네, 저는 길동의 우성 2차 아파트 예.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은 전세 놓고 있고요. 네. 계속 전세를 놓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더 좋을지 알겠습니다. 한다면 언제쯤 하면 예. 좋을지. 우성 아파트 보유 중에 계신데요. 몇 평대이시고 전세 좀 만기가 언제쯤인가요? 23평이고 네. 내년 3월이 만기예요. 이제 만기 시점도 돌아오고 하니까 한 번 더 전세를 놔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살펴봐 드릴게요. 본부장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이 아파트는? 10년 전에 사서 네. 4, 5년 살다가 지금은 전세 주고 있어요. 예. 지금은 어디 거주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저희 아기 아빠 때문에 부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네. 다시 그쪽으로 갈 것 같지 않아서 아, 매도를 해볼까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현재 가격은 얼마인지는 알아보셨고요? 3억 7천 정도 한다던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이 전세 만기 시점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길동 우성 2차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입지는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하철역에서도 가까워서 지하철역 이용하시기도 편하고 또 주변에 뭐 유해시설도 없고 뭐 상권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우성 아파트가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올랐거든요. 혹시 오른 건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네, 있어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네, 최근에 오른 이유가 네. 이 전세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도 조금 올랐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주변으로 해서 뭐 고덕 주공 아파트라든지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 재건축의 이주 수요를 받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가가 조금 올랐는데 앞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오를 여건이 많지는 않아요. 주변에 뭐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새로 뭐 지하철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호재가 주변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좀 더 오르기는 힘들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그거죠. 최근 이제 향후에 한 3, 4년 안에 요 고덕주공 재건축 요 새 아파트들이 또 들어올 거고요. 이 옆으로 미사신 도시에도 계속해서 새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 강동 길동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연차가 애매합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연차가 조금 애매해서 이 재건축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이 새 아파트하고 경쟁하는데도 약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을 보시려도 최소한 10년, 15년 보셔야 되는데 그 전세를 계속 돌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전세 만기 시점에 그 매도 타임을 한번 잡아 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때가 좀 넘어선다고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1, 2년 안에는 꼭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금을 딴 쪽으로 더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전세 만기 시점이 내년 3월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 시점을 매도 타이밍으로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향후에 수익 실현하신 자금을 어디 투자처를 고민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화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울전화 02-2077-6356번 그리고 02-545-7988번 전화 문자 열어놓고 시청자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또 많은 사연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휴대폰 끝자리 227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05 신도시 한라 비발디 3차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역시나 평형대는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이 아파트 전망 어떨까요? 일단 뭐 105 신도시라는 경우는 네. 아파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신도시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뭐 시흥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택지지구가 바로 105 신도시인데요. 105 신도시가 처음에 홍보할 때 가장 크게 홍보한 게 바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가 아직 뭐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 뭐 서울대가 무조건 들어올 것처럼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와 서울대가 들어온대 하면서 많이 몰렸었거든요. 몰렸겠네요. 예. 근데 조금 이제 지지부진했어요. 서울대 측에서 뭐 학생회 측에서 반대도 하고 서울대가 정말 시흥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 예.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뭐 지난달 30일 날 뭐 체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대가 어쨌든 시흥 캠퍼스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들어가네요. 예. 예. 근데 과연 뭐 어떤 게 들어가냐가 좀 이제 앞으로 투자의 향방을 결정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105 신도시가 여기 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 105이란 뜻이 배우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대가 들어온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가 정말 조성이 잘 되고 그 주변으로 해서 좀 교육 여건이 잘 갖춰지고 뭐 서울대 병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 신도시가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예. 또한 위쪽으로 신도시다 보니까 뭐 신세계 복합 쇼핑몰도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옆으로 뭐가 있죠? 송도 신도시가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가 있고 위로는 또 뭐 인천 논현, 소래 택지지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송도 신도시가 생각처럼 막 조성이 잘 되고 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 가격 대형 평수들이 좀 가격이 많이 빠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요 논현지구도 굉장히 조성이 잘 됐거든요.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어요. 예. 이 주변에 이렇게 새로 조성된 단지들을 이렇게 좀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과연 105 신도시는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과연 이 아파트 가격,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이 한라 비발디 3차를 보면은요, 요 시흥 캠퍼스가 들어오는 바로 옆쪽에 조성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단 장점은 있습니다. 중소형 한 25평대 단일 평수로 조성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1, 2인 가구 늘어나고 또 뭐 서울대 뭐 혹시 연구원이 들어온다거나 서울대 뭐 기숙사 이런 게 들어올 때 그 1, 2인 가구 수요에는 조금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 하실 거라면 그 서울대 교육 영향을 받아서 거주하시기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예.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아마 이렇게 막 단기간에 급상승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뭐 투자인지 실거주인지 이런 걸 확실히 정하신 다음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서울대라는 확실한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하락은 크지 않더라도 나중에 전망은 이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다행히 그래도 서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실거주 목적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이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을 세미나에서 풀어나가 보시죠.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이영규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금리 1% 시대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략 꾸려주실 거고요. 7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나가보시죠. 네,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또 한 번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1% 시대에 올바른 투자 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세워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NK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유동 자금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처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돈이 되는 매물 정보 다양하게 풀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전화 02-2077-6391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박광렬 본부장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다양한 매물들을 또 선점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랑은 첫 호흡이신 것 같은데요. 박광렬 본부장님은 어떤 매물 준비하셨는지 간략하게 추천 포인트부터 잡아주시죠. 네, 일단 오늘 준비한 매물은 일단 10가지 이상의 가시화되는 호재로 가파른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바로 서울의 중심 용산구에 위치한 용문동 매물 준비해 봤습니다. 가파른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나올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그만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매물 하나하나 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와중에 효창공원 역세권 1분이면서 2억 중후반대인 강점을 지닌 매물 준비해봤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용산 내에 위치한 매물 정보였고요. 두 가지 또 매물을 선점해 오신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원준 팀장님 어떤 매물인가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박광렬 본부장님과 같이 네. 호흡을 맞춰서 좀 기분 좋게 방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준비를 네. 했습니다. 자, 좀 나눠봐서 전세형, 그러니까 차익형 매물과 월세형, 수익형 매물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마포에 있는 마포대교 바로 옆쪽에 있는 용강동이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신 동네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이 지역 잠시 뒤에 입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입지적으로 마포권 내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미래의 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높은 차익 노려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익형 매물로 먼저 소개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익형 매물 소개를 해드릴 곳은 바로 동대문구 이문동입니다. 이문동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외국어대학교와 수많은 대학교들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의 있는 그런 월세 수요 바로 맞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월세가 가능한 지역으로 잠시 뒤에 수익형 모델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익형 하나, 수익형 하나 두 가지 매물 선점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 매물은 차익형 매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먼저 가볼 곳은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5호선 마포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올해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총 5층 건물에 3층에 위치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투자금 3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이 용강동이 어딘가 싶었는데 우선 마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마포역과 마포대교 그리고 강변북로 그 사이에 있는 한강변 조망권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앞쪽에는 뭐 막힌 공간 없이 바로 강변북로와 한강을 마주볼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역에서 상당히 가까이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게 가장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곳 마포역에서 가까이에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곳은 아파트들 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걸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아쉽지만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변에는 아파트로 총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고요. 바로 이곳 마포역과 이제 마포대교 그리고 강변북로 그리고 다양한 이제 내부 순환 도로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일단 동서남북 다양한 업무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남쪽에는 바로 여의도가 위치해 있고요. 높은 옥상에 올라가셔서 보시게 되면 바로 여의도에 있는 다양한 금융 업무 단지와 함께 국회의 의사당도 보이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또 주변에는 또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비롯해서 또 오른쪽으로는 용산에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동서남북에 있는 업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들과 업무 수요층들 바로 이곳에서 수요층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포역에서는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도 그 단점을 상쇄시켜줄 만한 호재가 있죠. 한강은 인접하게 또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익형 매물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개발 호재를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마포 지역 자체의 이제 개발 지역을 총 두 곳으로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부권에서 일어나게 되는 합정동과 홍대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과 소비, 상업지구로서 발전이 되는 모습을 이미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1년 사이에 그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오를 정도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그러한 개발 지역이 되겠고요. 일단 또 이곳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마포와 공덕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무지구로서 다양한 회사들이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이제 직장인들이 종사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일단 점심시간 때 오셔서 한번 이 지역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의 수를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발과 다양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포권 내에서 이제 마포구 이곳 자체가 생산과 소비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곳 마포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곳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직장인들의 수요층, 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층을 맞출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다양한 당연리 발전소를 비롯해서 서울 2030 플랜에 있는 다양한 한강변 개발 계획 등 수많은 또 개발 계획들이 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확정이 된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하지만 당연리 발전소를 비롯해서 또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에 차익만 노리신다고 하셔도 상당히 좋은 수익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더해진다면 더 큰 차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좀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이라서 직접 가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건물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러한 곳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물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방문하셔서 어떻게 내외부 어떻게 되어 있고 네. 일단 주차장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건물이 총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3룸에 1층과 2층, 1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차장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예. 자, 바로 매물지 바로 앞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만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세대당 한 대의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뭐 3룸에 또 넓은 평수이기 때문에 4인에서 5인 이상 가구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평수도 넓고 지분 자체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 있는 차익 보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이곳 건축물 정말 잘 지어져 있습니다. 아마 방문하셔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부가 아파트 못지않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접근도 해보도록 하죠. 차익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층수가 한 층씩 올라갈수록 1,000만 원씩 비싸지는 조금 특이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네. 자, 바로 한강 조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3층에 3억 3천만 원의 이제 매매가가 나와 있겠고요. 전세가는 3억대에 이제 3억에 이제 어느 정도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정도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도 가능하겠지만 월세보다는 전세용, 그러니까 차익형 모델로서 더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경우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망권이 확보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접근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역에서 조금 멀다라는 게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직접 역에서 걸어보시고요.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층이 얼마나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걸어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는데요.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매물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물에 대한 궁금증은 02-2071-639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매물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가볼 지역은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6호선과 경기 중앙선,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쯤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2,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5천만 원에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역세권 매물 들고 나오셨습니다. 불과 도보로 1분 거리인데요. 입지 여건부터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주택 밀집 지역인 이제 원효로 1가서부터 4가까지 그리고 용문동 매물들이 나왔다면 열흘도 안 돼서 완판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용산의 실정입니다. 일단 본 매물 효창공원역과 도보로 1분 거리다 말씀드리겠고요. 5월 말 경의선이 개통이 되면서 싱글에서 더블로 역세권의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한 효창공원 역세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숲길까지 이제 조성이 되면서 더욱더 쾌적해졌고요. 바로 네. 맞은편 백범로를 건너서 효창 4구역과 5구역이 이제 아파트로 중소형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서 본 매물이 위치한 용문동 지역도 과거에는 이제 시프트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었지만 한 차례 얼마 전에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개발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재개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6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단에 공동역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쿼드러플 역세권이 또 위치해 있고요. 네. 하단부에는 삼각지역 4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1호선인 남영역과 용산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다중역세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편리한 교통망 덕분에 또 이 공동역의 다양한 상 업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또 숙대의 풍부한 학생 수요 그리고 하단부의 전자랜드를 비롯한 용산역의 업무 종사자들까지 풍부한 업무 임대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5년이나 6년 정도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서 움직이신다면요. 3억 초반이나 3억 중반까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입지의 매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중 역세권이기 때문에 다양한 층의 유동 인구를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용산하면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국제업무단지 이후 한없이 추락했던 용산이 다시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형 호재가 무산이 되면서요. 용산 투자에 실패했던 이 투자자들이 한 번이 학습이 된 이후에 관망세에 있다가요. 이런 국소적인 호재들의 가시화가 되면서 또 집중적으로 투자에 나서서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국소적인 호재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효창공원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경의선이 5월 말에 개통이 됐고요. 또 효창 4구역, 5구역 또 지금 현재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용문동 지역에 꾸준히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또 호재 중에 하나가 용산민족공원과 또 캠프킨 부지 개발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미군 철수에 발맞춰서 또 2017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게 되는데요. 여의도 면적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지에 이 센트럴파크의 대규모 공원 조성 프로젝트까지 있겠고요. 또 입지 규제 최소화지구 1순위 지역인 캠프킨 부지까지 초고밀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폭발적인 임대소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대형 호재들이 해를 거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본 매물과도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향후 그에 따른 후광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입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편 하단부로 가시면 또 대기업들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한강로 이가의 용산역 개발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용산민족공원 이 개발과 발맞춰서 또 신라 면세점뿐만 아니라 또 1,800실 규모의 엠버서더 호텔 그리고 전면 3구역의 삼성과 대우의 최고급 주상복합 그리고 용산 참사가 있었던 전면 4구역 10월 달에 이제 착공 확정이 됐고요. 또 하나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업 중에 또 아모레퍼시픽 사옥이 또 용산역에 들어선다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호재들이 정상 운영화가 됐을 때 또 이 수만 명에 달하는 임대 수요층이 아마 그 배후 주거 세력인 네. 원유로 1가서부터 원유로 4가 용문동으로 흡수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용산의 이 투자 시장과 또 매매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이런 호재들이 가득한 용산 지역의 용문동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숨 넘어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준공까지 시일이 좀 남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추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인가요? 네, 일단 용문동 입지 자체가 효창공원 역세권 하단과 네. 용산 역세권 상단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효창공원역과 용산 역세권이 개발 발맞춰서 또 새롭게 유입될 2만 명, 3만 명의 20, 30대 젊은 층과 또 신혼부부층의 타겟으로 맞춰서 이제 고급스러운 대리석
마감의 트렌디한 매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과거 이 시프트 개발 이등기로 묶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상당히 낙후된 건물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한 신축으로서 희소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건물 전면부가 또 남향을 모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 호수가 남향을 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주변에 노후화된 건물이 1, 2층 단위로 있다 보니까요. 네. 본 매물 3층이기 때문에 개방감까지 확보됐고요. 또 강남권 자체적에서 또 네임밸류를 갖고 고급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을 주로 지은 업체에서 용산에 처음 내놓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깔끔하게 신경을 써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까지 빌트인으로서 깔끔하게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꼭 현장 방문하셔서 도면이라든지 꼭 살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 3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리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게 될지 좀 자세하게 풀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가격일 것 같습니다. 용산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내가 진입을 할 수 있는지 가격적인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네, 본매물 초역세권이라는 입지 대비 아마 2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효창공원 초역세권 네, 마지막 매물이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경의선 개통과 경의숲길 조성 이후에 용문동 매물들이 지금 현재 3억대를 다 넘어서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매물 매매가 2억 7,500만 원에 나왔고요. 이 시세가 작년 하반기 용문동의 시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임대가 보수적으로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예상했을 때 실투자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용산 지역의 명성에 비해서는 임대가가 아직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발 바람이 거세게 부는 지역인 만큼 이제 임대가가 매매가를 곧 추격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월세로서 수익형 투자 시 보증금 3천에 80에서 90만 원 시세 형성이 돼 있습니다. 본매물 입지 현장 꼭 방문하시면 임대가도 향후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입지라는 것 확인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만큼 용산의 땅값은 계속 오름세인데요. 임대가가 아직까지는 못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해서 갭 투자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실투자자 입장에서는 실투자가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용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움직이시는 것이 실투자를 줄이면서 또 높은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용산 투자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은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죠. 네, 어느덧 마지막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은 수익형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매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가볼 지역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1호선 신이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2013년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15층 건물의 맨 위층 1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3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6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5억 5,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제 투자금 4,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앞서서는 좀 역에서 먼 다세대 주택 매물 들고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것을 만회하는 역세권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역에서 뭐 가깝고 멀고의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 일단 역에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1호선 신이문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가 되겠고요. 1호선 외대암역에서는 8분, 6호선 돌고지역에서는 7분 정도 잡으시면 되시기 때문에 총 2개의 노선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역세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바로 주변에 수많은 대학교들이 있고 그런 대학생들이 주 수요층이기 때문에 일단 역보다는 학교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걸어서 2분,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까지는 걸어서 5분, 그리고 경희대학교까지 8분, 삼육보건대까지 10분, 서울시립대 12분, 광운대학교 걸어서 15분, 그 이외에도 고려대학교나 카이스트 경영대학교, 성신여대 등 주변에 다양한 대학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자, 그런 이런 대학교에 다니는 이런 학생들의 수요층이 바로 이곳의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일단 주변에 대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큰 포커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학교들이 많고 또 주변에 집들이 또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또 주변에 중랑천을 비롯해서 천장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구조로 상당히 좋은 그런 또 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 임대 수익층이 아무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역보다는 얼마만큼 학교에 가깝냐가 주요 포커스로 입지 여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개발 호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동대문구 전체에 네.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전철 면목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실 경전철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는 아닙니다. 일단 지하철 뭐 1호선이나 9호선 그런 지하철 라인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은 그에 못 미치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경전철이 들어서는 배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사람들이 이주가 되고 유입이 되면서 주변에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변 청량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미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자, 그런 수요층들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전철이 들어서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경전철이 들어서면서 생활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체적인 가치가 함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전철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경전철이 들어서게 된 배경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떠한 개발 호재가 앞으로 또 이루어질지 한번 생각이 되신다고 이제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을 비롯해서 환경정비 사업과 개발 사업,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과 개선 사업 등 정말 수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미 어느 정도 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다는 것 청약시장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비롯해서 앞으로 또 이루어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향후 어떠한 개발들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향후 원룸과 오피스텔 건물은 들어서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투자 메리트 있는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이 다세대 주택이 희소성을 또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미 또 준공이 완료가 됐고 신축된 지 한 3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실제 사진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충분히 넉넉하고요. 또 네. 위층까지도 15층까지 뻗어 나가는 좀 대형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층에는 일반 주택, 아래층에는 오피스텔로 구성된 그러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뭐 월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사실 뭐 월세 수요층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향후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그거에 대한 걱정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풀 옵션으로 구성된 원룸이 되겠고요. 예. 학생들의 수요층 맞추기 위해서 조금 작게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하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15층 건물의 맨 꼭대기층에 위치돼 있고요.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풀 옵션으로 구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만큼 또 임대가 잘 돼야 수익률이 또 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3년 정도 운영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 수익률이 아니라 좀 확정 수익률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직접 3년 동안 운영을 하던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초 분양이 되겠고요. 일단 매매가는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월세 같은 경우 500에 46만 원이 현재 확정이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미 살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게 되면 한 5,300 정도를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 4천에서 5천 안쪽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액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계속해서 월세 수익률이 또 잘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한 3년 동안 운영 기간을 거치면서 공실의 위험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주시죠.
네, 직접 방문을 하셔서 아마 음. 주변 부동산 돌아다녀 보시면 네.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엔 제가 전세, 그러니까 차익형과 수익형을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이외에도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자, 그 비중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담 요청을 하셔서요. 본인의 투자 패턴과 투자 금액대에 맞춘 그러한 곳을 알려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담을 드리면서요. 본인에 맞는 투자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에 맞는 투자처를 또 함께 고민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익형에 적합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총 3가지 매물들 선점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차익형, 수익형, 내 목적에 맞는 투자처 고민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죠.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투자처를 저희가 한번 모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박광열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 해봤나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